이번 지방선거 결과 은평구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서도 3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섰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낙선한 군소정당 후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구의회는 나흘간 은평구가 제출한 추경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진 후 피로나 탈모 등의 증상이 석 달 이상 지속되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데요.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나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은평구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하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세 감면 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결과 은평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0석, 국민의힘이 9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등 이른바 진보 4당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은평에서만 3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네, 손성혜 기자가 낙선한 군소정당 후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진보사당 단일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혜님, 김유리 전 은평구 의원 후보. 거대 양당에 비해 정당 인지도나 조직력이 약한 상황에서도 선거에 최선을 다한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이들은 현행 정치제도에서는 군소정당이 거대 양당의 벽을 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합니다. 선거제도가 전적으로 불리한 건 당연하고,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야 조직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고. 은평구 의원 당선인 중 무투표 당선자는 6명. 양당에 압도된 지방선거를 보면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복수 공천을 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선거운동하지 않고 당선되게 한. 조혜님 전 은평구 의원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은평구 라 선거구. 은평에서 유일한 3인 선거구입니다. 조 전 후보는 4년 전 해당 선거구에서 2.59%포인트 차로 떨어져 재도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3인 선거구는 3등까지 당선되기 때문에 양당에서 후보가 한 명씩 나온다면 구의회 입성도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 2명씩 후보를 낸 양당이 3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가 나왔더라 선거구 이 한 석이 바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이 마지막 라 선거구의 한 석이 그걸 좌지우지할 것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 되면 결국엔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요인은 후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고소력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부터 당도 바뀌어야 되고. 근데 제가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면서 이렇게 뼈아프게 느낀 건 녹색당을 아예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녹색당이라는 정당 인지도를 이렇게 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과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은평구에서 진보정당이 한 번도 의석을 얻은 적이 없는데 그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민심들, 이게 결국에는 계속 소외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반영되지 않은 분명히 많은 시민들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손을 놓고 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기 때문에 제가 선수로 나서던 안 나서던 지역의 정의당이 지킬 수 있도록 제 역할은 할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요즘 기름값 무서워 차를 타고 나가는 외출이 꺼려지는 분들 많으시죠.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00원 선으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2,064.59원으로 2012년의 역대 최고가 기록을 10년 만에 갈아치웠고 경유 역시 지난달 12일 전국 평균 1,953.29원으로 14년여 만에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기름값이 오르면서 물가도 함께 올라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고유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9일 유류세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으로 허용된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략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할 경우 지금보다 한 달에 7,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국제유가입니다. 이미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기름값 인상에 대응하는 마지막 카드로 쓴 셈인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를 인하한 효과가 금세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법을 고쳐서라도 인하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천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긴 후유증을 겪는 구민을 위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관리법도 안내한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천구 보건소의 정윤재 전문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선 롱코비드 후유증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롱코비드 증상이란 거는 코비드19를 확진받은 후에 최소한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로나 호흡곤란 또는 수면 장애라든지 근육통,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탈모나 피부 질환도 생길 수 있고 후각 이상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롱코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일부터 상담센터 운영이 시작됐죠. 센터를 찾는 주민들 많은지 궁금하고요. 보통 어떤 후유증들을 얘기합니까? 예, 센터 저희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저희 여태까지 오셨던 분들 많이 호소하시는 후유증으로는 피로감 같은 것이 제일 많고요. 아니면은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나 두근거림 같은 것도 있고 또 피부의 발진이라든지 우울불안 증상 장애라든지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후각 이상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네,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정신적, 심리적 상담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신체적 치료는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심리적 상담 같은 것도 해드리고 집에서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 같은 거를 상담해드리고 또 우울증 검사 같은 성인 우울 선별 검사를 해서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인계해서 상담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네, 상담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용 대상과 이용 방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상담 받으시려면 우선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화로 2620-3913번이거든요.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그 코비드19 확진 받으신 지 3개월 이후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드리고 있고요. 상담은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보건소 정윤재 전문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서울자치구 최초로 불법 주정차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시스템은 CCTV 영상과 단속 차량 정보 등 주정차 관련 데이터를 주민 민원 종합센터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인데요. 주차 민원 종합센터에 연계되는 데이터는 고정형 CCTV 124대와 이동형 카메라 단속 차량 넉 대, 방범 CCTV 16대 등을 통해 수집되는 주정차 관련 정보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8일까지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참여단지를 모집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영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50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도로와 하수도, 보안 등 경로당 보수를 비롯해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등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단지별로는 최대 연 5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인센티브는 별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